자, 2021년 11월 15일 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이 오후 11시 한 50분 가까이 됐는데 이제 뭐 자정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간에 좀 야심한 밤이죠. 예, 야심한 밤에 테슬라를 간략하게 좀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우선 오늘 그 리뷰 포인트는 최근에 이제 좀 단기적으로 좀 밀리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테슬라지만은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은 뭐 20일 이동평균선도 현재가인데 지금 지난주부터 이제 해가지고 이제 하향 이탈하는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1200불 라인대, 1243불? 예, 요 라인대가, 그 2020년, 예, 2020년부터, 그러니까 액면 분할 이후죠. 예, 액면 분할. 2300불 이후에, 작년에 이제 2300불 이후에 이제 액면 분할을 했는데, 액면 분할을 한 이후에 이제 또 어떤 올라온 부분, 지금까지, 그러니까 작년 9월 이후에 지금까지 올라온 부분, 올해 이제 11월까지 올라온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고점이 나온 것이냐, 아니면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올라온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한 329불, 330불대에서 뭐 거의 한 800, 거의 900불 근처까지 왔죠. 여기서 거의 900불 근처까지 오고, 그래서 조정 이후에 등락하다가 지금 올라와서 여기서 지금 뭐 다시 1200불대 정도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고점을 만들고 지금 이제 꺾이는 것인지, 아니면 등락을 하면서 다시 재차로 랠리를 벌이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먼저 좀 봐야 될 것이 자, 뉴스를 우선 보면은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뭐, 지분 8조 원어치, 그러니까 원화 기준에서 8조 원어치를 좀 매각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지분 매각으로 그러니까 일주일간 테슬라 지분을 640만 주 매각을 했고, 지분 매각으로 69억 달러 정도를 벌었다. 그죠? 예, 그것이 이제 원화 기준으로 보면은 뭐, 한 8조, 한 1,400억대? 뭐, 요 정도를 이제 현금화 시킨 부분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겁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테슬라의 주식을 팔았어요. 물론 뭐 필요하면은 뭐 대주주지만 최고 경영자 CEO고 주식을 팔 수도 있어.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을 매도를 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찜찜한 거예요, 요지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얘도 상당히 나름은 우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간략하게 보면은 지금 이게 대신증권 차트인데 2013년도부터 이제 이게 어떤 히스토리적인 부분을 보면 2013년도 정도부터 이제 차트가 보여져요. 2013년 11월 26일, 그죠? 2013년 11월 26일 116불. 여기가 이제 116불이었습니다. 116불이었고 그 이후에는 뭐 이제 계속 어떤 이제 박스권 등락을 하는 시절이 오래 있었어요. 상당히 오래 있었죠. 2013년부터 한 2019년도.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보면 2013년부터 2019년 나이 때까지 이렇게 좀 박스권 구간이 있었다. 그죠? 예, 등락을 하면서 이렇게 박스권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9년부터 2019년부터 이제 상승 랠리가 이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네? 뭐 1파, 2파, 3파, 3파, 5파 뭐 이렇게
뭐 파동을 뭐 카운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겠죠. 뭐 엘리엇 파동 같은 경우에 뭐 그건 저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여튼 상당히 랠리를 좀 보여준 측면이 있습니다. 랠리를 보여준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랠리를 보여준 구간 2019년에 이렇게 2019년부터 2020년 한 1, 2년 사이에 뭐 엄청난 랠리를 보여줬어요. 가격을 보면은 지금 한 200불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인데 176불이네요. 176불에서 2,300불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어마무시한 랠리를 보여줬는데 아까 전에 이제 좀 전에 본 2013년부터 2019년도까지의 어떤 나스닥, 그러니까 나스닥이 시가총액 지금 상위 지금 탑10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흐름을 보면 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인데 2013년, 자 여기 2013년부터 2019년, 자 2019년도 정도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자 상당히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는 상당히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온 측면이 있어요. 그죠? 네,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온 측면. 그죠? 네,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또 높여가면서 이렇게 올라온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지수는 상당히 올라왔지만 그 시절에 오히려 테슬라는 횡보를 했다는 거죠. 박스권 횡보를 하고. 그리고 2019년 이후에 상당히 상승각을 주면서 지수가 이렇게 가파른 각도로 지금 치고 올라온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2019년도 2020년도에 이 시점에서 상당히 지수를 또 견인하는데 테슬라가 어느 정도 좀 역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2019년도 20년도에 상당히 이렇게 주가에 어떤 전기차를 화두로 해서 좀 뭐 상당히 좀 이슈화하면서 뭐 띄운 측면이 있지만 나름대로 일단 글로벌 어떤 메이저들이 상당히 좀 어떤 주가를 띄우는 데에 뭐랄까요 상당히 어떤 역할을 한 거죠. 예, 주가를 띄우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부분이 있다. 글로벌 메이저들이 정말 전기차 띄우기 작업, 그죠? 예, 어떤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나 비전 같은 걸 제시하면서 상당히 주가를 띄우는데 어떤 글로벌 메이저들이 일조를 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가를 상당히 부양을 했고 여기서 그러니까 한번 또 제대로 한탕 해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한탕 해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주가가 이제 조정을 본 것 같지만 조정은 아니고 이제 액면 분할을 했으니까 이렇게 좀 개파락해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추세적으로 등락을 하면서 올라왔으니까 액분한 가격 이후에 이만치 올라왔잖아요. 얘가 이만치 액분한 가격. 자 여기가 이제 액분한 가격이고 액분한 가격에서 자 이만큼의 상승폭이 있는 겁니다. 이만큼의 상승폭이 있는 거예요. 이만큼의 상승폭이.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훨씬 더 차트상으로 이게 지금 약간 좀 괴리가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 차트에서 상당히 또 이제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액분해가지고 개파랗게 해갖고 이게 좀 빠져있는 느낌이 들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시세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 굉장한 고공권이라는 겁니다. 사실. 네? 네, 상승 각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뭐 거의 뭐 작전주에 가깝다. 예, 이 상승 가격이 뭐 어마무시하게 가파른 겁니다. 예, 어마무시하게 가파른 상승 가격을 줬다. 그런데 우선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시작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주식을 좀 팔았어요. 제법 많이 팔은 겁니다. 사실 조 단위로 팔았어요. 그럼 걔도
상당히 좀 우리 회사가 테슬라가 좀 나름 고공권이다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우선은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테슬라 뭐 회사 좋죠. 우선은 그 뭐 다른 거는 다 떠나서 뭐 여기저기 뭐 좋은 정보들 너무 많으니까 뭐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보면은 뭐 그 회사에 대해서야 뭐 애널리스트들이 뭐 워낙 뭐 좋은 내용의 보고서를 많이 좀 작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냥 과거의 그 어떤 내연기관, 과거 내연기관, 뭐 진짜 뭐 가솔린이나 디젤 이런 자동차는 엔진이 정말 중요했었지만 테슬라 같은 이 전기차는 뭐 배터리로 가는 차니까. 그리고 뭐 디자인 좀 이쁘게 해서 배터리 넣어놓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가장 포인트는 소프트웨어인데 얘네는 오토파일럿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좋은데 지금 현존하는 어떤 그 자동차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상당히 먹어준다. 상당히 좀 인정을 받는. 최근에 뭐 사고가 좀 난 어떤 뉴스는 나오긴 하지만은 뭐 아직까지 그렇게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발전을 하겠지만 상당히 그래도 현존한 측면에서 기술력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상당히 선두권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주가의 상승에 가장 결정적인 모멘텀의 역할을 했었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끔 비유를 하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애플을 누르고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의 이제 시가총액 1위로 올라왔죠. 이제 다우하고 나스닥 통틀어서 1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브랜드 파워라는 것이 사실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그 다우 종목들에 보면은 뭐 전통적인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다우 나스닥 포함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는 글로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쓰고 노트북을 쓰고 데스크탑을 쓰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뭐 애플의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인데 대부분이 또 이제 그 주류가 또 윈도우죠. 무슨 뭐 리눅스라든지 뭐 이런 여타 그런 부분은 이제 뭐 특정의 어떤 마니아 계층만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듯이 상당한 그 어떤 그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데 미래의 자동차가 전기차라고 하면 물론 수소차의 어떤 그런 파이도 있지만 이제 그 근본적으로는 이제 내연기관에서 하이브리드 단계에서 이제 온전한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현대에서도 뭐 진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고 여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뭐 벤츠, BMW 뭐 다 독일차도 뭐 나름대로는 어떤 그 자율주행에 관련된 전기차 플러스 알파 자율주행에 관련돼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존하는 최고의 어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테슬라라고 치면은 그런 부분. 그래서 향후에 어떤 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그냥 뭐 하나의 자동차, 전기차를 그냥 우리가 지금 쓰는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봤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얘네가 이제 실질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하게 주류의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대부분의 뭐 일본 차를 비롯해서 뭐 한국 차 대부분의 차들이 지금은 이제 자체적으로 뭔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나름 또 기술력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평정을 했을 때 얘네가 평정을 했을 때 상당한 상당한 마켓 쉐어를 가지게 된다. 시장 지배력을 가지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주가가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자동차 팔아먹어가지고 지금 보급률이 엄청 높았고, 지금 한국만 하더라도 지금 뭐 전기차 보급률이 무슨 두 자릿수 뭐 10% 이상 넘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래 가치가 이제 좀 반영되어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이 미래 가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얘네가 어떤 그 실질적인 그 측면에서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결과론적으로 저는 상당히 좀 테슬라의 주가는 고평가되어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그 고평가되어 있다는 측면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여튼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을 때는 테슬라는 우선 이렇습니다. 지금 전략은 어떤 거냐면,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됐어요. 10분 안쪽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우선 트레이딩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자, 제가 올해 이제 연초에 이 저점 라인 한 70불 라인 때가 770불 라인 때, 770불이 아닌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밑인데, 550불 라인 때구나, 여기. 그쵸? 아래쪽에 한 550불 라인, 550불 라인, 이 정도. 여기 여기 100일선, 120일선 있는데, 이 아래쪽에 550 라인 때 정도면은, 크게 한번 좀 받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제가 이제 리뷰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전략적인 부분 포함해갖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한번 잘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550불 라인 때에서 이렇게 어떤 이중 바닥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밀리면서 550불 라인 때 저점 만들고 반등 주고, 여기서 또 한 60일 이동 평균선에서 꺾이면서, 그죠?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저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왔는데 장기평 뚫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추세를 만들었는데, 우선 지금 그래서 이때 한 1000불 정도, 저는 이제 한 1000불 정도를 1차적으로 봤어요. 거의 1000불 정도. 근데 1000불 정도를 봤는데, 거기를 저는 1000불 이상은 좀 그래도 좀 약간 오버슈팅적인 개념이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이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1000불 정도 라인 정도를 봤다. 여기 한 550불 라인대에서 리바운딩이 나왔을 때는 1차적으로.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일단 1000불을 돌파하고 거의 한 1200불 라인대 여기 터치를 했는데, 조금 1200 뭐 한 40여 불 좀 왔지만, 그러니까 이 라인대까지 저는 이제 여기 1000불 라인에서 좀 돌파한 부분은 약간 좀 오버슈팅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우선 중요한 것이 1000불을 일단 돌파를 했는데, 오늘은 종가 기준으로 해서 얘가 오늘 하루를 보더라도 그렇고, 향후 이제 수주를 보더라도, 수주 앞을 보더라도, 우선 얘가 지금 테슬라가 앞으로 이 고점을, 자, 며칠 전에 1243불, 지난주에 1243불, 이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는 부분이 만들어지려면은 얘가 한 1000불 라인 땐 지지를 해야 돼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900, 종가 기준에서 992불 정도, 992불 정도. 자, 정확하게는 992불인데, 자, 이거는 한번 라인을 한번 긋겠습니다. 992불. 자, 992불.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이 992불을 지지를 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지를 한번 하고 살짝 반등 주고 다시 밀리는데, 종가 기준으로 해서 테슬라가 992불을 지지하는지 깨고선 마감하는지는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해서 992불이 깨지면은 일단 추가적으로 가격이 레벨 다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레벨 다운 되는 부분을 좀 예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보면 요 770불 라인 때까지, 770불 라인 때까지, 정확하게 771불인데 이 770불 때 라인 때까지
Z자로 1차적으로는 좀 내려와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큽니다.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 좀 내려와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테슬라 주주의 입장이라면은 우선은 이거를 뭐 이제 저점 라인 때 뭐 한돈 600불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걸 좀 그 올해 들어와서 좀 이 장기 입형 아래에서 좀 뭐 저점 매수를 600불 전후에서 좀 들어온 매수를 한 부분이 있다라고 치면은 저는 이 1000불 정도 라인 위쪽에서는 한번 저 같으면 이제 1000불 라인에서 그냥 우선은 절반이라도 아마 털었을 겁니다. 절반이라도. 네? 1000불 라인 때에서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 1000불 라인 때 부분에서는 절반이라도 터는 게 일단은 맞는 것이고, 네? 그런 전략. 그리고 지금 1000불 이상으로 올라갈 때는 추세가 있으니까 그거는 진행이 되는 건데 사실 그 1000불 라인 때 990 제가 이제 수치적으로 알고리즘상으로는 992 라인 때인데 992 라인 때를 지지를 하는 입장에서라면 추세는 살아있다고 보여지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도 돌파하고 크게 보면은 진짜 얘가 뭐 1500 라인 때 돌파하고 1650 라인 때까지도 채널이 열려 있습니다. 진짜. 그런데 그거는 얘가 이제 그 992 라인 때를 지지를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얘가 여기를 지지하지 못하고 좀 깨지면은 상황이 조금 좋지 않아 보인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나스닥 지수 자체도 상당히 고공권인데 고점을 만드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일단 고공권에서 상당히 꺾어지는 분위기라면 테슬라도 그렇게 온전하기 좀 힘들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설령 얘가 그러니까 992라인, 그러니까 992불을 종가 기준으로 깼다고 하더라도 3거래일 안에 3거래, 자 깨진 게 1거래일이라고 봤을 때 그 다음날 2거래일, 3거래일 안에 이 부분을 다시 992불을 회복하는 모습을 살려놓는다면은 역시나 한 번 더 반등 기조를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불신 좀 살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트레이딩 측면에서 근데 그게 좀 깨지면은 992불을 좀 회복하지 못하는 측면이 보인다면은 얘는 좀 단기적으로 조금 더 밀려야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좀 사항을 이해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후로 한 내년 정도, 내년 연말까지도 보면은 테슬라가 무슨 뭐 좀 이번에 이제 얘가 이제 992불을 하향 이탈하게 된다면, 그래서 추세를 만들게 된다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이 1243불을 뚫고선 고점으로 굉장히 또 어떤 그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선은 지금 이 1000불 라인대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익 실현, 어느 정도의 이익 실현. 뭐 사실 근데 사실 지금 그 지수 자체가 상당히 제가 분석해 봤을 때는 상당히 고공권이기 때문에 다우하고 나스닥이 고공권이다. 상당히 고공권이고 내년 지금 요 근래 이제 만들어지는 이 고공권을 내년에 돌파하면서 뭔가 위쪽으로 랠리가 벌어지기 어렵다고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석 결과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역시도 수익 구간에 있는 어떤 기준 라인을 정해야죠. 나는 무슨 뭐 테슬라가 뭐 진짜 뭐 1000불 이하로 밀리면은 1000불 이상 돌파해서 1000불 이하로 종가 기준으로 뭐 밀리면은 나는 뭐 털겠다. 나는 뭐 난 900불 무너지면 뭐 다 털겠다. 무슨 뭐 800불 무너지면 털겠다. 뭐 어떤 무슨 뭐 기준 라인을 좀 가지고 일단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된다고 좀 보는 입장이라서 그죠? 예. 수익이 난 부분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의 확정적인 부분은 좀 확정적인 라인은 좀 설정을 해 놓고 나서 가야지 그거를 이제 장기적인 투자도 해야 될 시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시점이 있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는 신규 진입은 뭐 당연히 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 포지션을 장기 홀딩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사항을 좀 더 봐가면서 향후에 이제 추가적인 테슬라에 대한 리뷰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비트코인, 제가 이제 조만간 비트코인을 또 리뷰를 한번 할 건데 제가 이제 어떤 좀 트레이딩적인 측면에서의 스펙트럼이 뭐 상당히 그 다른 트레이더보다는 좀 이렇게 크게 넓게 좀 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물론 깊게도 보지만, 그래서 다양한 상품군들을 체크를 하는데 비트코인이 특히 이제 그 암호화폐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그 비트코인이, 인덱스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지금 그 8천만 원대의 고점을 두 번을 지금 만들어 주면서 고점 테스트를 해주면서 상당히 고금권에 있다. 그러면서 자산 시장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일반 주식시장, 뭐 미국, 한국은 뭐 미국하고 지금 디커플링이지만,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보여지면서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하락 에너지가 상당히 좀 강해지는 측면으로 시장 흐름이 전개될 걸로 예상이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 본의 아니게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드린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